오늘은 제가 세수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에 노폐물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빡빡 문질러주세요. 두 번째, 얼굴에 노폐물이 다 씻겨나가도록 클렌징 폼을 진하게 원액으로다가 듬뿍 올려서 닦아줍니다. 세 번째, 이제 물기가 하나도 안 남게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세수를 하고 스킨케어를 해줘야 하냐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우고 바르기. 안녕 여러분, 해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어디인가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피부과 가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맨날 세안하고 스킨케어 하는 거는 몇 번일까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만 잡아도 한 달이면 60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60번을 얼굴을 자극을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해준다면? 그래서 여러분, 세안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 피부 고민들로부터 편안한 피부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잘못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클렌징 티슈로 진짜 빡빡빡 시뻘개지도록 닦아내기. 피부도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마찰되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특히나 솜, 티슈 이런 걸로 세게 빡빡 문지르면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들이 서서히 닳아서 없어집니다. 두 번째, 이중 세안하고 모공까지 깨끗하게 다 닦아내려고 풀 같은 걸로 막 빡빡 문질러서 긁어내는 것. 안 그래도 클렌징 티슈로 저희가 빡빡 닦아내가지고 피부가 약해졌는데, 이런 맨질맨질한 손도 아니고 솔로 자극해주면 피부의 스크래치가 정말 장난이 아니겠죠. 거기다가 세 번째, 뾰루지가 났네 싶어서 면봉으로 이렇게 쫙 짜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습관으로 진짜 몇 년 하다 보면 피부 장벽 진짜 그냥 없어집니다. 마지막 4번째, 무분별하게 많은 화장품 사용하기. 토너, 앰플, 스파 앰플, 세럼, 로션, 수분크림, 영양크림, 바세린 등등등까지 다 바르고 나서 하고 만족하는데, 아무리 좋은 성분의 화장품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잘 안 썩기 위해서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부제 성분들은 많이 바르다 보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상 상재균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힘들어 하면서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또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자극들로 뽀득뽀득 문대다가 장벽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위에 이것저것 안 맞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화장품을 바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 성분들이 얼굴을 더 약하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수를 하고 스킨케어를 해줘야 하냐라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3번 지우고 4번 바르기.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은 미온수로 틀어주고 이후 손을 깨끗하게 먼저 씻어주세요. 보통 손을 씻을 때 손등은 안 씻고 손바닥만 막 이렇게 닦은 다음에 다 씻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손등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손에 물기를 다 닦아주신 다음 화장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클렌징 밤을 이렇게 떠서 얼굴에 올려주세요. 제가 여태껏 사용했던 모든 클렌징 워터, 밀크, 오일, 밤 중에서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지성이어서 오일처럼 미끄덩하게 남는 느낌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 클렌징 밤은 샤워 형태로 올라가서 부드럽게 닦아낼 수 있는데 아이라인, 마스카라, 인중 속눈썹까지 완벽하게 지워주더라고요. 진짜 인생템입니다. 그리고 물을 묻힐 때도 빡빡 문질러서 닦지 마시고 유화 과정이 잘 일어나게 가볍게 롤링 해주신 다음에 얼굴과 물이 만난다는 생각으로 물을 끼얹어주세요. 그 다음 피부의 면역을 위해서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해 줄 건데, 이것도 많이 짜지 마시고 콩만큼 덜어서 거품을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성인 분들, 그런 분들은 약산성 폼 클렌징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약산성으로 닦아도 문제가 없다가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모공이 막히면 이때는 다시 피지를 잘 씻어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피지를 제일 잘 씻어내는 게, 외우세요. 바하 성분이 들어간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모공 끝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씻어내주고, 이제 좀 피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다시 약산성 클렌저로 씻어주는 루틴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성분들은 상황에 맞게 클렌저를 바꿔가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수부지여서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등등 지성 수부지 피부 관련으로 제가 루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조만간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또 진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얼굴에 냅다 가져가서 세수하잖아요. 클렌징이라는 게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품을 내주신 다음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품들을 씻어낼 때 물과 내 얼굴이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씻어내주시고,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톡 닦아내주세요. 가끔 가다가 수돗물 그냥 말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좋은 성분이 아닌데 피부에 흡수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수건으로 그냥 톡톡톡 닦아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게 세안 후 1분 안에 바로 스킨케어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 피부과 친구나 주변 화장품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열의 아홉 기초는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못해도 제일 처음 바르는 토너 정도는 화장실에 두고 톡톡톡 흡수시키면서 화장대로 가는 거죠. 세안 후에는 화장대로 가는 시간까지도 아끼셔야 됩니다. 피부 속에는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빠르게 씻고 1분 안에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스킨케어 방법은 첫 번째, 히알루론산 토너를 흡수시켜주세요. 여기서 지성분들은 남아있는 잔여 노폐물들을 한번 가볍게 닦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드름이 조금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토너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 부분에 팩토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타민C를 4번 정도 펌핑해서 톡톡톡톡 쳐주세요. 비타민C는 피부톤을 고르게 하고 잔주름과 주름을 케어하면서 피부를 밝고 환하게 가꿔줍니다. 또 산화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모공을 개선해주는데 뛰어납니다. 또 여기서 얼굴을 막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비지 마시고 그냥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 다음 비타민 B도 이렇게 톡톡 두들겨주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홍조를 완화해주고 미백 효과도 있지만 피지에도 좋고 진정 효과도 있어서 염증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 딱 가을 환절기나 겨울에는 수분을 쫙 잡아당겨줄 수 있는 천연 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과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지금 수분크림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와서 뒤를 한번 돌려보세요. 성분에 히알루론산과 스쿠알란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굳이 새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수분막을 씌워주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토도도독 흡수시켜주세요. 추가적으로 모공벽을 단단하게 타이트닝 시켜주고 피지 컨트롤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에 수분크림 전 단계에 레티놀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티놀은 정말 효과가 좋은 만큼 자극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해주시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딱 담백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스킨케어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이 저희 잘 때 이렇게 공들이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네, 자러 가죠. 이때 오랜 시간 피부가 어디에 맞닿아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머리카락과 베개죠. 그런데 여기가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껏 공들여서 저희가 막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밤에 머리를 감아야 되고요. 밤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 이유는 위에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베개도 자주 빨아주시거나 이런 천연 향균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필로우 스프레이로 베개까지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6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세수하기 전에 손 씻기. 두 번째, 화장이 되어 있다면 클렌징 티슈나 패드보다는 클렌징 밤이나 밀크를 사용해주시고 특히나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보다는 이렇게 가볍고 산뜻한 타입의 셔벗 형식의 밤 타입이 깔끔하게 지워지고 좋습니다. 세 번째, 폼 클렌징을 막 냅다 바르지 마시고 약산성 폼 클렌징을 충분하게 거품을 낸 뒤에 얼굴을 두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살 문지르시고 지성분들은 아침에는 약산성 폼 클렌징을 밤에는 약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교차해가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성 루틴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네 번째, 빡빡 떼미는 것처럼 얼굴을 막 문지르거나 하는 각질 제거는 절대 하지 말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각질 제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알칼리성 폼 클렌저로 각질 제거를 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한 1분 정도 롤링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섯 번째, 기초 화장품 아무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저도 기초 화장품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바꿔가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머리카락과 베개는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물은 자주 마셔주세요. 다음번에는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수부지 분들, 지성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혼자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